암울했던 그런 컨벤션이었고 내가 그 기필코 저 아래로 내려가고야 말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보냈던 며칠이었습니다. 잘 되려나 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컨벤션 때는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는 요 사진, 이때 두 번째 참석했던 컨벤션은 루비로 참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엔 다이아몬드로, 그리고 그때 막 전업한 저의 남편과 함께 참석했던 컨벤션이어서 또 되게 감회가 새로웠던 컨벤션이었고, 그리고 올해는 블루 다이아몬드와 티멜리트로 참석할 수 있었던 그런 컨벤션이었습니다. 핀도 핀이지만 어쩌면 여태까지 제가 참석했던 글로벌 컨벤션 중에 가장 최고의 컨벤션이었었는데요. 아마 몇 회의 컨벤션을 참석하셨던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겁니다. 이번 컨벤션이 얼마나 더 뜨겁고 더 진정성 있는 행사였는지요. 같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공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기 전부터 대단히 기대되고 떨렸던, 설렜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뭐였나요? 기억하세요? 마룬5. 어쩌면 마룬5 콘서트 보러 가자 이런 느낌으로 되게 컨벤션을 참석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 컨벤션에서 마룬5가 공연을 한다 라는 것 그 이상의 이 너머의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마룬5가 사실 행사를 예약을 받아서 저희 회사에서 행사를 한 거였다면 한 3-4곡 부르고 말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1시간 반여 동안에 정말 열정의 콘서트를 다 보여준 그런 마룬5, 그 스토리 뒤에는 우리가 포스포굿에서 하는 그런 기부에 대한 회사가 갖고 있는 선의의 힘을 항상 눈여겨보던 마룬5였기 때문에 행사를 수락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여진 기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 당일, 그때 그 행사 때 모여진 기부 금액만 33억이었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33억이라고 하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때 이후로 포스포굿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고 저희가 티멜리트이기 때문에 도서관 개관식에도 참석을 했고, 또 엊그제는 다문화 가정의 다 엄마다라는 행사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행사들에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 얼마 전 저는 이비병 환우회 행사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들고 보상이 최고이고 선의의 기업이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포스포굿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임을 베풀면서 정말 뉴스킨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연구와 그리고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뉴스킨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비병 환우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듣고 있노라니, 그냥 이 자리에서 33억이 모아졌다, 와 많이 모아졌구나 라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저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포굿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치 그 이상의 가치, 마지막 공연이 하나 있었죠. 한스 짐머. 전 사실 한스 짐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음악을 들으니까 이분이시구나 라는 걸 다 알게 됐었거든요. 한스 짐머 공연도 정말 좋았죠. 어쩜 이렇게 연주를 잘할까, 멋진 음악을 만들었을까. 그 이 너머에 제가 본 가치는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쉬는 타임마다 본인들의 세션들, 본인들의 멤버들을 애정어린 마음과 그런 스피치로 한 분 한 분 소개하는데, 이게 리더십이구나, 이게 그 조직의 애정이구나, 한스 짐머는 정말 이 팀의 애정을 갖고 있는 진정한 리더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공연을 보았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들 그거 공감하셨나요? 네, 다들 똑같은 걸 많이 느끼셨더라고요. 공감 가능한 비전, 이제 회사 행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은 글로벌 컨벤션에서 티멜리트나 블루 다이아몬드나 100만
100만장자, 1000만장자, 2000만장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가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리더 사장님들의 스피치와 스토리로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었던 글로벌 컨벤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죠. 에메랄드 그리고 루비 이그제큐티브들의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측정 가능한 그리고 공감 가능한 비전을 준 비전 세션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Every one of you has a story just like this. Create your story. Join the U Revolution because it is your life, your business. Live it your way. We invite you to write the new lines of the next chapter of your story right here in life, based on what you felt about your potential and who you might be able to live and help change their lives. Let's go change the world together at fast speed.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리진 않으실 수 있겠지만 멈춰주셔도 됩니다. 다 들리진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첫 멘트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를 창조하세요. 만드세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연사들 에메랄드가 가장 최고의 직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들을 부를 때는 저희들은 여기 앞에 계신 리더 사장님들을 리더라고 부르는데 회사에서는 우리 모두를 세일즈 리더라고 항상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세일즈 리더들, 우리 모두들은 리더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을 직접 소개하고 그들의 스토리를 공감 가능하게 직접 체감할 수 있게 그리고 가까이에 나도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가질 수 있게 해주려고 했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더들을 통해서 비전을 항상 보여줬던 뉴스킨이 이번엔 루비, 에메랄드를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비전은 어디서 봐야 될까요? 리더들에 대한 비전을 저는 솔직히 여기서 보았습니다. 곁에서 리더들의 애정과 비전을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불을 좀 꺼주시면 잘 보이실 텐데요. 왼쪽에 계시는 사진, 왼쪽의 사진은 이건 조규철 스폰서님의 뒷모습이고요.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안동근 사장님의 모습입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티메리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요. 1년에서 14년차, 15에서 25년차 티멜리트들을 따로 무대로 모셔가지고 인정을 해줬는데 희한하게 한 분이 안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조규철 스폰서님이었습니다. 왜 안 올라가세요? 모든 리더 사장들이 지나가면서 올라가셔야죠, 올라가셔야죠. 그런데 안 올라가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사진 찍어줘야 된다고. 다 안에 다운라인들인데 사진 찍어줘야 되니까 못 올라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지금 무대 아래에 남아서 계속 사진 찍어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곁에서 리더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우연히 박상용 사장님의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서 사진을 구경하다가 찾게 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인데요. 박상용 사장님이 찍었던 사진은 아마 바로 이 뒷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안동근 사장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다운라인들이 이 최고의 순간을, 이 최고의 무대를 또다시 잊지 못할 이 최고의 순간을 무대를 걸어서 나오는데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남겨줄까 하면서 사진 찍고 계시는 이 모습들이 저한테는 오히려 더 가슴 절절히 와닿는 비전이었습니다. 어미새가 아이새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벌레를 잡아다 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먹일까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저는 곁에서 이렇게 비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곁에 계시는 리더들에게 리더의 비전, 리더들의 애정을 느끼신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심한 A형이라 좀 예리하거든요. 숨은 1인치에서 항상 모든 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번
이번 가장 중요한 화두 아마 벨로시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듣고 있는 그 벨로시티. 벨로시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이 딱 오세요? 끝내준다. 저는 처음에 5월 바르셀로나 팀엘리트 트립에서 제일 처음 벨로시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올랐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F1 경기 아시죠? 카레이싱 경기. 카레이싱 경기가 갑자기 그 장면이 확 떠올랐었어요. 그 벨로라는 단어가, 벨로시티의 벨로는 그 바퀴가 달린 모든 것들을 지칭을 할 때 프랑스어랑 이런 모든 언어에서 벨로라는 단어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카레이싱이 딱 순간 떠오르면서 앞으로 빨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들었던 생각은요, 단순한 스피드, 단순한 속도가 아닌 벨로시티에는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방향을 바꾸고 커브를 돌 때 여러분은 악셀레타를 밟으시나요? 브레이크를 밟으시나요?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조절을 하면서 조금 후에 악셀레타를 밟으면서 확 나가시죠. 그런 뭔가 그런 걸 스킬이라고 할까요? 나만의 노하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가장 그런 게 중요시되고 그런 게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벨로시티의 시기입니다. 단순한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회사에서는 이 벨로시티를 3개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 두 번째, 프로그램, 이것은 보상이고요. 세 번째, 제품과 프로그램 보상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우리를 위해 차려주는 것이지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차려준 밥상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잘 맛있게 활용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플랫폼, 이 세 번째 것인데요. 여러분은 플랫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속도가 빠를 때 그냥 무작정 벨로시티에서 악셀레타를 밟는다면 분명히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 리스크가 따를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장 멋진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벨로시티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인데요. 어떤 변화인지 잠시 영상, 이거 한 5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실까요? 이게 바로 카레이싱 경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벨로시티 변화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카레이싱과 F1 경기에서 순위를 가늠하는 것은 어떤 차가 더 먼저 가느냐보다 어떻게 중간 점검을 하느냐, 바퀴를 갈아 끼우고 연료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2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이 순간을 누가 어떻게 제대로 준비하느냐가 순위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Kimi Räikkönen kommt immer besser ins Fahren auf Mark Webber 이게 바로 세계 mit 최고. dem zweiten Stopp. Und er wechselt. 이 짧은 순간에 바퀴 4개를 다 갈아 끼우고 연료를 주입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 전 PPT에 변화는 곧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건 여러분께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정답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답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변화는 곧, 혹시 영상 보실 때 차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빨간 옷을 입은 멤버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 보이시나요? 그걸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혹시 떠오르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저는 팀워크가 막 떠올랐었어요. 팀워크구나. 그리고 준비구나. 얼마나 수없이 연습을 했었을까? 이 짧은 1, 2초를 얼마나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정교하게 해내기 위해서 연습을 했었을까? 변하는 곳 땡땡이다. 그리고 또 땡땡은 곧 벨로시티이다. 그렇다면 벨로시티는 아마 팀워크일 수 있고 준비일 수 있고 시스템일 수 있고 대응, 도전과 응전 이런 단어들로 다들 표현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벨로시티에서는 속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벨로시티를 우리는 지금 주야장창 외치고 있을까요? Why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1분 30초 정도의 영상인데 여러분께 큰 가르침을 줄 영상일 것 같습니다. 클릭 좀 해주세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일반 포도나무보다 무려 40배 많고 3,000송이인 세계 기네스 기록도 크게 웃돕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전통 퇴비가 비결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포도나무 줄기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보라색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가 열렸습니다. 실제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네. 한 그루의 최대 백송이 일반 포도나무의 40배입니다. 지난 2005년에 심은 13년생 머루포도 품종이라 맛도 좋습니다. 일반 포도 열매의 당도는 14브릭스인데 이곳 포도나무 열매는 20브릭스로 당도가 더 높습니다. 한 그루의 넓이가 축구장의 절반에 이릅니다. 4,000송이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만큼 노력이 필요했을 건데 저도 내년에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계 기네스에 등재된 일본의 포도 3,000송이보다 1,000송이나 많습니다. 비공이 세계 신기록입니다. 내년에는 5,000송이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친환경 전통 퇴비만 쓴 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 아버지나 조상님들이 하던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토양 관리를 해주니까 이게 큰 나무가 됐어요. 도시는 과수원의 포도나무 24그루를 하나로 연결해 한 그루에서 4만 송이가 열리는 포도나무를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너무 감동받으셔가지고 박수를 못 치시죠 지금? 이걸 보는데 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 나무가 그렇게 아름드리 나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4,000송이가 열렸어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작년 뉴스가 또 있는데 작년에는 3,500송이였어요. 정확하게 500송이 정도가 1년 사이에 늘었고 내년에는 여기서 1,000송이가 더 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벨로시티 정말 중요합니다. 변혁, 개혁, 많은 변화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때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벨로시티에서 어쩌면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변화와 빠른 속도에 맞추고 있을 때 더 진정으로 중요해지는 것, 더 진정으로 가치 있어지는 건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가장 가시거리에 있는 그런 비전보다 더 중요한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느껴지는 비전. 그걸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 잠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혹시 다들 대구에서 많이들 오셨을 테니까요. 대구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아파트가. 신효숙 사장님 사시는 데가 제일 좋은 데죠. 대구에서 80층 정도 되는 데가 있나요 혹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54층. 54층에 사시는 신현숙 사장, 신효 사장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저희 동생하고 신 사장님 댁에 놀러를 간 거예요. 5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암담하죠. 54층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또 신 사장님 댁에 가니까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었거든요. 배낭도 짊어지고 54층까지 올라가려고 마음 먹고 막 가고 있는데 한 10층쯤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천천히 가자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 가방을 다 벗어 던지고 어차피 이따가 엘리베이터 고친다고 했으니까 이따가 고치면 다시 내려와서 가방 가지고 가지 뭐. 그러고 그냥 가방 버리고 쫄래쫄래 올라간 거예요. 54층까지. 드디어 54층에 신 사장님 댁에 도착을 했고
신 사장님이 그때는 댁에 안 계신다 그래서 저희한테 문을 따고 들어오라 그래서 문을 따려고 열쇠를 찾아보니까 앞불싸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가방에 있습니다. 가방에 두고 온 열쇠를 그때서야 기억을 한 겁니다. 혹시 빨리 가야 되니까 가볍게 가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걸 잃지는 않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지켜나갈지 영어를 자꾸 번역을 하다 보니 한국말로는 변화라는 이야기로 하는데 창업주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prove 변화라는 단어는 improve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켜나가는 것은 empowering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improve라는 것은 아예 없애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선을 시킨다, 나아지게 만든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empowering은 내가 지금 갖고 있던 그 강점은 어떻게 더 파워풀하게 더 강화시키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다 깨부시고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공감하고 싶습니다. Two is don't get up every day and try to figure out how you can make more money. Very seriously, every day just think, who can I improve? What life can I improve today? Who can I go and invite to come and get some love? Try to find some new person every day that you can help and you can improve their life. And some days it'll be someone that you're going to help with the business, and some days it'll be someone you help with the products, and some days there'll just be somebody you help in Malawi or somewhere else in the world. But if you focus on finding another person every day that you can help, you'll build a wonderful business. That's perfect. 창업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어떻게 돈을 한번 벌어볼까 하고 일어나지 마세요. 오늘은 누구를 임프루브 시킬지, 누구를 도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일어나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벨로시티 시장이 바뀌고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우리 창업주들이 더 열심히 뛰세요, 더 박차를 가하세요 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선동하지 않았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알까지 싱싱하고 달콤하게 가꾸어 나가려면 우리가 지켜나갈 것을 지켜나가고 변화시켜야 될 것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예쁘게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감사합니다. 변화시켜야 할 것과 지켜나가야 할 것,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지켜